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리즘 신의 간택을 받아서 유튜브 제대로 시작한 지 고작 3달 만에 구독자 1000명 유튜버로 돌아온 자영업 사장입니다. 별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누가 봐주겠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길을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 혹은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걷고 계시거나 저와 비슷한 템포로 걷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저랑 완전히 다른 직종에 계신데도 제 이야기 많이 들어주신 분들 덕분에 가게 매출로는 재미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 하는 재미로 1월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사장도 처음이고 유튜브도 처음이지만 초보 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그때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영상 만들어서 생각 공유하고 있어요.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한테 도움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영상 하나하나 유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사장이 알려드리는 냉혹한 현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게 시작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창업자금 얼마 들었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창업했냐? 이거였거든요. 이 두 가지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창업 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고 심지어 어제도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뭐냐면 창업한 거 후회 안 하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창업한 것을 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 안 나오는 것만 보면은 당연히 후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오픈하자마자 대박집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러길 바란 적조차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안 되면 안 될수록 처음에는 이게 정상이다, 나는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고 싶지 절대 단번에 대박집 되고 싶은 생각 없다, 나는 그런 벼락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업에 관해 후회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가 후회하는 것 중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창업할 리 없다고 너무 확신했던 것. 그래서 너무 강하게 확신을 했어서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1년 뒤, 2년 뒤는커녕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한 치 앞도 예상 못하는 게 사람 인생인데, 저는 제가 제 가게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각을 넘어서 확신을 하면서 직장생활 10년을 보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가게에서 일을 하고 때가 되면 월급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고 이 선택지를 내 스스로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제빵 인생 10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1년 반 정도를 준비한 후에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내가 내 가게를 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살았다면 10년 직장 생활 동안 월급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창업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와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 전문 분야가 아닌 음료 쪽으로는 더더욱이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나는 절대 창업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음료에 대해 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실수를 교훈 삼아서 요즘은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더 많은 레시피 테스트를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요즘은 레시피에 대한 정보가 정말 차고 넘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책이나 유튜브에도 정보가 어마어마하고 심지어 챗 GPT에 물어봐도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레시피라고 다 만사오케이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식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항상 가게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 그런지 홈베이킹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2개, 3개씩 만드는 게
일할 때 100개, 200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제 직업이 제빵사라고 하면 남들은 그럼 홈베이킹이 취미냐고들 많이 물어보곤 하셨는데 일은 일일 뿐 집에서 베이킹을 하는 건 남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도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는 소량으로라도 제품 테스트 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잖아요. 참고 레시피를 찾아서 테스트해보고 수정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상태로 나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처음 한두 번 해볼 때는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경험도 쌓이다 보니 레시피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이 레시피는 내가 원하는 식감을 내줄 수 없을 것 같다. 오! 이 레시피는 내가 원하는 식감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감각적이고 확률로서 접근하는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점점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줄어들다가 어쩔 때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제품을 딱 만들어내는 날도 종종 생기지 뭐예요? 참고 레시피를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창업 전에도 나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더 일찍 시작해서 더 많이 해놨으면 지금보다 레시피 보는 눈이 더 정확했겠죠? 지금은 이미 가게를 차렸고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위해 시간을 뺀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언젠가 창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제품 테스트하고 레시피 보는 눈을 기르는 훈련을 꼭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말 그대로 다다익선,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제품 테스트 했던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지금 말하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다음번 다른 영상에서 꼭 설명드릴게요. 분명 이 정보가 도움되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후회하는 거 세 번째는 이론 공부 좀 더 탄탄히 해놓을 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전문학교 제과제빵학과에서 12학번으로 입학했었거든요. 총 2년 과정 중에 전공 이론 수업이 꽤 많았고 실제로 그때 배운 지식들이 취업 후에 현장에서 많이 유용했던 건 맞지만 어쨌든 이론은 이론이고 이론뿐인 이론을 걸러낼 눈이 학생 시절에는 없었단 말이죠. 현장 취업하고 나서도 1, 2년 차에는 실전에서 필요한 이론이 이런 것들이구나 찔끔찔끔 깨닫기도 했지만 취업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론 공부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일을 하면서 되게 막힘없이 배워왔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막힌다는 느낌을 못 느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론 지식이 탄탄했기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이론 공부법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볼게요. 일단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난이도가 각각 다른 5권의 이론책을 준비했습니다. 필사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적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한글 파일에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적었냐? 그냥 다 적습니다. 제일 난이도가 낮은 책을 펴서 책에 적힌 내용을 그냥 다 적어요. 책은 5권을 준비했지만 각각 책의 난이도가 다를 뿐 구성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재료과학의 밀가루 편을 공부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서 밀가루 편을 펴니까 제일 먼저 맹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은 밀이 언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어요. 다음 장을 넘기니까 밀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밀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네요. 어디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디가 필요 없는 부분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이론 공부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싹 다 적습니다. 준비한 책들 중에 난이도가 가장 낮은 책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적힌 그대로 옮겨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 경험 삼아 추측해보건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내용은 쉽지만 필사 1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적어야 해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24시간 이 작업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작업이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냥 책 한 권을 전부 타이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끝나면 두 번째 난이도 책을 펴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만 골라서 적어요. 이게 끝나면 세 번째 책을 펴고 앞에 두 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만 골라서 적고, 이게 또 끝나면 네 번째 책을 펴고 앞에 세 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만 골라서 적고, 이게 또 끝나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책을 펴서 앞에 네 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만 골라서 적으면 됩니다. 단, 다음 책으로 넘어갈수록 책의 내용 구성이 조금씩 바뀔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대괄호로 묶었던 내용인데 내용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내용은 중괄호로 묶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 이런 식으로 책이 추가될수록 책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내다 보면 책 구성의 체계를 자기도 모르게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공부가 돼요. 5권의 책을 한 권에 정리하는 거니까 단권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정말 완벽에 가깝게 이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창업에 관련해서 후회하는 점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아직 창업 전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힘든 일 있어도 다들 그냥 그러려니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함께 최선을 다해봐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빠잉.